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또 앞으로 향후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긴 좀 힘들 거라고 보고 계시네요. 네, 그렇죠. 역시 그냥 조금 이제 긍정적인 전망, 네. 그 보고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좀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시가총액 1에서 10위까지 워낙 큰 종목들이니까 좀 편하게. 일단 삼성전자, 이 만인의 애증의 종목입니다. 저도 그렇죠, 있는데, 진짜로. 야, 이제 7만 원이 뭐 깨졌다 보기도 뭐 사실 뭐 근처긴 그렇죠. 한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는? 그러니까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쉽사리 7만 원을 깨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쯤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래프를 보니까 완전 역배열이라서 개별주 같으면 그냥 당장 팔아버리겠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정답이죠, 그냥. 이때가 이제 그때 이재용 부회장 이제 그 석방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83,000원 넘을 때 일단 팔았고 그러고선 여기서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부정적인 보고서 그거로 인해서 급락을 했다가 이제 조금 또 회복됐다가 그때도 그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이렇게 좀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거에 부딪혀가지고 떨어진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가격대가 78,000원대. 그래서 저도 77,000원대에 전부 팔고 또 이제 보초를 세워두고 있다가 뭐 여기에서 또 괜찮지 않을까 좀 사놨더니만 또 저도 물린 꼴이죠 지금. 주변에 보니까 전업투자자 슈퍼게임 분들이 삼성전자를 원래 안 보고 있다가 요 가격대 근처 오니까 좀 사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저도 조금 갖고 있는데 좀 저도 적극적으로 많이 사지는 않고 이것도 제가 한번 물어보면 여기서 턴 그냥 확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게 올라가려고 그러면 여기에 또 부딪힌다고 여기. 이게 역배열일 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NC소프트처럼 대량 거래가 나와야지 이게 뚫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일. 다시 말해서 이제 업황 자체가 디램 가격이 뭐 급등을 하겠다든가 뭐 그래서 업황 자체가 이제 반도체 수급이 다 풀리고 업황 자체가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나와야지 이제 완전히 턴을 해서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제 코스피 지수도 이제 쭉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도 조금 더 횡보하다가 이것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면 턴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팔기도 아깝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저도. SK 하이닉스는 조금 올라왔죠 그래도. 그래서 이게 이제 9만 원까지 왔다가 지금 10만 원 후반까지 왔죠. 10만 원, 11만 원 근처까지 왔네요. 이것도 많이 떨어지도 않고 이게 최악은 벗어난 건데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는 왜 올랐을까요? 삼성전자는 계속 그냥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 비중이 이제 삼성전자 비중을 더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이게 던지는 게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고 이거는 조금 덜하고 이것도 실적도 괜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떨어졌다고 생각이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고 이거는 15만 원까지 갔던 게 그래 9만 원까지 떨어졌으면 얼마나 많이 떨어지게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이 정도는 올라가도 괜찮겠다 싶었던 거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또 앞으로 향후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긴 좀 힘들 거라고 보고 계시네요. 그렇죠. 역시 그냥 조금 이제 나중에 조금 이제 긍정적인 전망, 그 보고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팔거나 적극적으로 사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그 주가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제 생각으로만 주가하고 비슷하게 그냥 횡보하고 삼성전자도 거기선 팔기 아깝죠.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은 팔 필요는 없고 하지만 또 지금 적극적으로 사기도 그렇죠.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돈은 항상 일정 부분 다른 데 지금 말씀 전에 했던 것처럼 새로운 쪽에 투자할 생각을 하고 항상 몰빵하면 안 되죠. 자, 네이버는요? 네이버는 괜찮아요. 지금 저도 네이버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때 이제 그
이 규제 때문에 네. 여기 골목 상권 침해 뭐 그것 때문에 37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이번에 42만 원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떨어져서 한 40만 원 정도 돼도 저는 살 생각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네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메타버스나 뭐 그 신기술 쪽 있잖아요. 디지털 네네. 쪽 그런 쪽에 많이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성장성도 괜찮고 카카오보다 매출은 좀 맞아. 예, 카카오가 떨어졌다. 영업이익 매출인가 더 잘 나왔다고. 예, 더 잘 나왔다 그러는데 아무튼 네이버든 카카오든 지난번에 그런 그 악재 같은 거 딛고서 이렇게 견조해서 네. 저는 여기에서도 괜찮다고 봐요. 여기 보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뭐 그래프를 훼손시키고 그러더라도 네. 이렇게 해서 전에 가격처럼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본 편이거든요. 40만 원 가격대면 좀 단기도 네. 나쁘지 않은 예, 가격대. 예, 그냥 오래 갖고 갈 생각으로. 네. 예. 카카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12만 5,500원, 12 여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도 괜찮아서 네. 어제 같은 경우도 뭐 12만 5천 원에 제가 조금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12만 원 정도까지 그래프로는 뭐 별로 좋지는 않더라도 네. 12만 원까지 떨어지면 조금 더 사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도.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네. 계속 상장을 많이 했고 또 상장을 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카카오보다 그냥 네이버가 더 좋다. 요즘 그렇죠. 이런 식으로 대세가 그렇죠. 흘렀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대표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네, 그거는 같은 생각이에요. 그럼 대표님은 굳이 카카오를 왜 다 하면서요? 아니 그것도 또 뭐 꼭 우리가 뭐 한 종목에 몰빵할 필요는 뭐 그래도 또 먹을 게 있고 또 네. 이제 나올 게 있고 이번에 카카오페이가 나왔지만 네. 나중에 보면 또 다른 일 또 하고 있으니까 또 나오겠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많이 빠졌네요. 근데 이제 이때는 뭐 코로나 치료제, 백신 뭐 그런 거 생산 위탁 생산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갔던 거고 그래서 이제 100만 원도 넘게 올라갔는데 지금 쌍바닥이네요. 근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그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작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관련 업종이 이제 많이 올라갔잖아요, 전부 다. 근데 이것만 떨어진 게 아니고 바이오 쪽들, 제약 쪽이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종목 빼놓고 셀트리온 뭐 위시에서 그러니까 다 떨어지고 있어요, 다. 지금 뭐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원체 뭐 제조 쪽에서 좋지만 제가 선호하는 쪽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 않나 싶은 거예요. 일단은 네. 뭐 이게 여기 삼성 바이오로직이야 뭐 실적도 좋고 그렇지만 이제 그게 다 반영이 돼서 지난번에 이렇게 이제 많이 올라간 게 아닌가 싶었던 거거든요. 네. 이게 작년에 제가 얼마에 샀냐면 28만 원일 때 샀어요. 그러니까는 그거 엄청 많이 올라간 거죠. 네. 셀트리온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아요. 지금 20만 원 초반이죠. 이것도 33만 원, 34만 원까지 올라갔던 건데, 네. 그러니까 과도하게 떨어졌죠. 셀트리온 작년에 13, 4만 원 했죠. 그때 여기 때 13만 원 했었죠. 그때 그 코로나 때. 그러고서는 30만 원 넘게 올라갔으니까 이것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건데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죠. 지금은 이제 그 코로나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좀 과도하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다 희석되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 그래도 삼바랑 셀트리온 둘 다 지금 좀 담기에는 좀 아직은 좀 애매하다.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워렌 버핏처럼 돈이 많다 그러면 뭐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그러지만은 그렇죠. 항상 주식 투자는 그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관심이 없는 쪽에 굳이 이렇게 담아둘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은 거거든요. 요번에 이것도 85만 원까지 올라가다가 그래 또 많이 떨어졌네요. 그쵸. 여기 가격대에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정도 이제 70만 원이 쌍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뭐 73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또 이 정도까지 오면 또 여기도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여기가 쌍봉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다음에 혹시 여기까지 떨어져서 조금 더 떨어진다든가 뭐 그래서 요 정도 근처
네. 이 정도 근처 80만 원 넘으면 매도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서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사고 팔 때를 텀을 두라는 얘기예요. 텀을. 여기에서 조금 떨어졌다고 사면 안 되고 이렇게 보면 어떤 리듬 타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에서는 뭐 그때 자동차에 화재가 나고 뭐 그래가지고서 급락을 했던 건데 그래도 이 100만 원 넘었던 게 이렇게 보면 여기서도 쌍봉이잖아요. 기술적으로는. 네. 그러다가 그 70만 원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또 95만 원까지 왔으면 혹시 물렸던 분은 그냥 팔았어야죠. 이게 이제 주봉 같은 걸 봐서. 어떻게 보면 고점이 계속 내려가고 있네요. 그렇죠. 네. 고점이 계속.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보면 고점이 계속 내려. 지금 말씀 잘하신 거예요. 그래도 여기 저점은 아직 안 깨니까는 쌍바닥인 거. 네. 이게 최저점 같은데요, 그렇죠? 60. 보통 쌍바닥을 확인하고 샀을 때는 네. 그 밑으로 깨질 확률이 그렇게는 좀 높지는 않은 편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정상적인 주식들 네. 그런 경우는 다시 말해서 이제 쌍바닥이라는 것은 여기서 들어오는 매수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차트라는 것은 주식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수십 년 된 약속. 그러니까 매매 심리에 대한 네. 약속. 그런데 주가가 폭락할 때 있죠. 외부 사정으로 인해서. 그럴 때는 그 차트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같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렇죠. 미국의 뭐 리먼 사태라든가 9.11 테러라든가 또는 이제 한국에서 IMF라든가 우리나라 이런 경우는 차트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난번에 그 코로나 팬데믹일 때 주가 떨어질 때 있잖아요. 네네. 작년 3월 달 같은 경우. 네. 그럴 때는 그 차트가 무의미하거든요. 그냥 확 떨어지는데 네. 정상적일 네. 때는 이제 차트를 이거는 그래도 견조하게 LG 화학보다는 낫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그래도 이거 90만 원 넘었던 주식인데 80만 원. 네, 80만 원. 80만 원이구나. 90만 원. 또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견조. 이제 그 LG 화학 네. 같은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1월 달에 상장이 되니까 그쪽으로 이제 바꿔 타려는 뭐 투자자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매수가 분산될 수도 있고 이거는 또 좀 그렇지 않은 면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좋네요. 그래프가요? 네, 괜찮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추세 전환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올라가면 뭐 조금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장 전체가 좋으면. 네. 이쪽 그 2차 전지, 뭐 LG가 삼성했을 때 SK이노베이션 이쪽 세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이것들도 네. 그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이제 그 선반영이 된 부분들도 있고, 미래의 실적이 선반영된 부분들도 있고, 그래도 K 배터리가 세계적으로 이제 그 갖고 있는데 요번에 각 그 배터리 업체에서 중국에서 많이 쓰는 그 니켈보다 인산철 들어가 있는 쪽 그 배터리를 네. 쓰겠다 하는데 그걸 뭐 전체적으로 다 쓰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영향으로 주가가 좀 떨어진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냥 쭉 뻗어가고 그러지는 못하겠죠. 쭉 뻗어가고 그러지는 못하고. 근데 2차 전지 소재주 같은 경우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라간 것들은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이 3대장이지 않습니까? 네, 대장들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올라가서 그러는 거예요. 미리 올라가서 네. 원래 이제 그것도 자꾸 돌아가는 거죠. 자꾸 그 에코프로라든가 그런 거에 많이 올라갔죠 지금. 네. 네,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네.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네. 이거는 뭐 신고가인데 이런 건 신고가죠. 쭉 올라왔다가 며칠 쉬었다가 또 네. 쭉 한번 배팅을 쭉 해. 그러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는 이제 큰 주식들은 지수하고 영향이 많이 받죠. 지수 자체가 떨어지니까는 그런 것들은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10%, 20%씩 다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고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수 영향을 덜 받는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 늘 이제 새로운 종목에서 올라갈 거. 네. 그러니까는 이런 거를 이제 찾도록 노력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개별 기업 실적이 좋고 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 비슷한 종목이 있는데 LNF
이게 이제 요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어제 그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난번에 요거 할 때 제가 이 다른 데서 이제 방송을 하다가 네. 윗꼬리가 달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당분간 쉬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날 윗꼬리가 달리고 거래량이 웬만큼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밀리면 당분간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바로 그 테슬라나 이런 데서 인산철 그 배터리를 쓰겠다고 이제 발표한 날이거든요. 네. 그 다음 날에 다른 그 전기차 만드는 데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K 배터리가 좀 영향을 받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다른 주식 그 아까 보여드린 거 그것들 올라가면서 네. 에코프로나 뭐 이런 거 올라가면서 ELNF도 같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정고점 근처까지 왔죠. 네. 그러니까 또 단기 쌍봉이니까 조금 좀 쉬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유상증자도 하고 뭐 하면서도 되게 많이 올라간 주식 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는 같은 2차 전지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그 뭐 테슬라하고 아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뭐 이런 것들은 네. 뭐 그 계약 그 금액이 뭐 5조라든가 뭐 이렇게 수주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그 이제 미래에 수익이 날 것들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자, 코스피 이제 시가총액 10위 안에서의 마지막 이제 현대차인데요. 이거는 뭐 20만 원이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요번에 떨어질 때 여기서 과도하게 지난번에 네. 급락을 할 때 같이 이렇게 떨어진 건데 21만 원. 기아차보다 덜 오른 거죠. 그러면서 이때는 외국인 매수세도 꽤 들어왔던 거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20만 원까지는 안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20만 원 떨어지면 20만 원 정도 되면 저도 좀 사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아차하고 실적도 양호하지 않나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수하고 조금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건데 단기간에 조금 올랐다고 뭐 파는 건지 아무튼 오늘 가격도 괜찮네요. 십자 도수 나오고 그런 게. 현대차나 기아 같은 자동차 섹터는 좀 좋게 보고 계시는 네, 거예요? 괜찮게 봐요. 네. 어쨌든 이런 것들도 네. 전기차 쪽도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는 차도 잘 나가고 뭐 네. 특히 이제 현대차 제네시스 같은 경우 소비자들 그 호응도 괜찮고. 네. 네, 그래서 그 요번에도 영업이익도 올해 같은 경우 뭐 7조 이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지수 자체가 턴을 하고 그러면 네. 어느 정도 내년에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자, 이번에 이제 코스닥을 좀 보려고 하는데 아까 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좀 비슷하니까 예, 그건 뭐 그냥을 해도 될 것 같고 에코프로도 얘기해 주셨으니까 펄어비스 이거는 이제 많이 올라갔죠. 지금 그거 똑같아요. 이거 다른 게임주하고 똑같이 네. 저거 메타버스 메타버스하고 NFT. NFT 그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네. 위임에도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도 이제 그 오늘 NC소프트나 뭐 이제 그런 거가 급등을 한 영향도 있죠. 네. 이것들은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는데 한 방에 저걸로 보내버리자고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한 건지. 네. 그래서 이것들은 쉬더라도 네. 조금 관심 있게 봐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펄어비스 같은 네. 게임 쪽을 게임 쪽. 같은 쪽에서 이제 카카오에서 나온 카카오 게임도 많이 올라갔어요. 네. 제가 카카오 게임즈 다 보고 있어요. 다. 이전 봉을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 그러니까 여기에서 얼마나 많이 올라갔어요. 거의 쌍봉 비슷한데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 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크래프톤 같은 것도 네. 지금 신고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냥 안 봐도 그냥 그래프가 보세요. 그러니까 신고가이기 때문에 네. NC소프트 오늘 올라오면서 게임주들이 오늘 대박이에요, 대박. 전부 다. 그럼 대표님 지금 크래프트, NC소프트, 넷마블, 뭐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게임 자체를 유망하게 보신 것 같네요. 괜찮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에 메타버스 자체가 네. 처음에 그 게임 업종하고 유사하잖아요. 네.
게임 업종이 확장됐다고 이렇게 보면 되고 그게 XR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NFT하고 결합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성장하고 옛날에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모바일 게임이나 뭐 이런 거로만 네. 제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메타버스하고 엮여지면서 가상현실 속에서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성장하기에 이게 접목하기에 제일 좋죠. 섹터에서는 그렇죠. 게임 업종들이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요번에 많이 이제 올라간 거고 이 HLB 쪽은 이제 네. 결국에 이제 그 마찬가지죠. 요번에 제약주들이 떨어지면서 네. 같이 덤탱이로 그냥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HLB는 뭐 네. 다른 것들이 다 그래요. 이게 투자자분들 되게 속이 많이 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네.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역배열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무조건 초창기에 팔아야 돼. 일단 팔고서 보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강의를 10년 전에 했던 거거든요. 멀리서 보면 어떤 모양이에요? 산이죠, 산. 네. 산이요. 산을 그리는 투자법. 그래가지고 네. 제가 10년 전에 얘기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 10년 전이면 뭐 하셨어요? 그때? 10년 전에요. 저 대학교 졸업했습니다. 저 학교 30살에 졸업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이렇게 여기가 이제 기습 올라가기 전에 등산하기 전에 여기가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래서 꾸역꾸역 올라갔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부채꼴처럼 정배열로 이렇게 확 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럴 때 보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고 이렇게 뒤집어졌다가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아까 하고 매칭을 시키면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질 때는 이제 역배열이잖아요. 역배열. 네. 역배열이었다가 이게 만나면서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올라올 수 있는. 이제 정배열되기 전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서 부채꼴처럼 활짝 펴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꼭지에 오면 이 시그널을 보여줘요. 이렇게 이제 장대 양봉이었다가 장대 음봉이었다가 그러면서 하면서 벌써 여기서 꺾이는 게 보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역배열로 가려고 그래 이렇게. 그러면 무조건 파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팔고 보자. 네, 팔고서 다시 들어가도 되니까. 네, 한참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냥 한참 그리고 이게 떨어질 때는 소위 말해서 11선이라고 받으면 안 되고 21선이라고 받으면 안 돼요. 61선이라고 받으면 또 떨어진다고. 여기에서 보니까 61선 깨지니까 반등 올 것 같았잖아요. 살짝 속임수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떨어져. 완전 역배열이 돼버려요. 이런 거를 갖고 계신 분들은 무진장 속이 상하시겠지만 네.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무진장 많이 발생해요. 이런 그래프, 이런 거하고 비슷한 그래프 보여드릴까요? 네. 아, 이거 하성 비슷하죠. 이거는 2차 전지 관련이거든요. 그런데도 올라갈 때 벌써 이렇게 꺾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올라가다 못 올라가고 꺾이면 그냥 일단 무조건 팔고서 보는 거예요. 그게 뭐, 이거 11선, 21선이면 괜찮겠지. 61선이면 괜찮겠지. 이게 61선, 여기는 이제 121선이에요. 121선. 네. 이런 그래프 되게 많아요. 떨어질 때는. 그래서 이걸 산을 그리는 투자법. 제가 10년 전에 얘기했다. 10년 전. 10년 전.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강의하는 사람도 저. 그래서 무조건 갖고 있는 주식. 그래서 그래프를 자주 보시는 거예요. 그래프를 자주 보시다가 이렇게 해서 꺾인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팔고서 네. 한참을 보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몇 달을. 네. 그러다 보면 여기까지 떨어져서 이제 제가 보기에 이 주식은 그래도 한 이 정도 되면 사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생각해서 여기서부터 올라갔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면 올라간 게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2차 전지 쪽이니까. 이렇게 해서 먼 안목으로. 네. SK 머티리얼즈. 이거는 뭐 그래프상으로는 되게 나쁘죠. 여기서 보면. 네. 완전 역배열에다가. 네. 이게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강력한 매수세가 나와서 이걸 팍 뚫기 전에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답답하죠. 이것도 결국에는 2차 전지, 뭐 수소 전지, 뭐 그쪽 관련 기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제가 보기에 참 답답하죠. 이게 스물스물 이것도 보면 스물스물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요럴 때 보면 벌써 역배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럴 때 그냥 정리하죠. 일단.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 매수자들은 이럴 때 사면 안 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그래서 그래프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네. 뭐라 그랬어요? 주식하는 사람들의 약속. 심리, 약속. 약속. 무언의 약속이에요. 약속. 네, 코스닥 마지막 종목이죠. 네, CJENM은 일단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영화, 네. 뭐 그 제작 뭐 이쪽이니까 네. 이것도 이번에 그 이제 위드 코로나로 해서 올라갔다가 네. 아직은 실적이 뭐 좋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떨어진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도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제 메타버스 그쪽하고 연결시킬 수도 있고 네. 지금 그쪽하고 뭐 하다 보면은 올라갈 수 있겠죠. 지금 가격은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더 떨어진다든가 해도. 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자 올라갈 때 멀리서 보면 뭐야 이게 산 여기서 또 산. 그러니까는 한참 텀을 두고서 자 올라갈 때 초창기에 있잖아요. 네. 초기에는 이렇게 처음에 올라가고 그러면은 시작되기 전에 그럴 때는 이렇게 떨어질 때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많이 올라갔다가 역배열로 나오죠. 네. 그럼 무조건 파는 거예요. 무조건 팔고서 한참 어디까지 올라가기 전에 기습. 이쪽 산에서 우리가 올라가면 저쪽 산 바닥까지 오면 이제 정상 아니에요. 하산. 네, 하산 끝날 때 그 다음에 다시 보는 거예요. 이제 다시. 이게 크게 봐서 이렇게 네. 우리가 우상향해서 주야장창 가는 주식은 네. 미국 주식 중에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한국 주식에서는 그런 거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 네, 그래서 장기 투자가 무조건 대세는 네. 아니다. 그래가지고 좀 공부 좀 하시고서 네.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 거고 항상 크게 봐서 사는 텀도 조금 떨어졌다고 그냥 홀라당 사면 안 되고 네. 시기하고 이런 걸 잘 봐서 그래프를 봐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시고 그러셔야지. 신규 매수할 때도 그렇고. 자,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네. 계신 분들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렇죠. YG 같은 뭐 하이브라든가 똑같아요. JYP 지금. 이쪽은요. 요번에 메타버스하고 네. 그거에 펀드하고 ETF 나오면서 우리나라 엔터주들은 다 국내 ETF나 국내 펀드에 이게 다 편입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덤으로 특히 이제 YG 엔터도 이제 좋고 네. SM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네. 하이브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이브가 대표적으로 많이 올라갔죠. 아까 네. 그래프 봐서 알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좀 조정받을 때 네.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은 네. 이제 어쨌든 3만 예를 들면 지난 5월 달부터 어쨌든 계속해서 쭉 올라왔잖아요. 쭉 올라왔죠. 쉬었다가. 이런 것도 만약에 가지신 분들은 언제쯤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여기서 네. 보면은 이제 여기가 고점처럼 보이잖아요. 그 현재로서는 네, 그러면은 조금 요 정도쯤에서는 팔아주는 것도 좋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래요.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21선이었잖아요. 네네. 이게 깨지면 무조건 팔아야죠. 아, 깨지면 일단 무조건 팔자. 네, 무조건 팔아야죠. 근데 이거는 같은 엔터니까는 하이브나 그런 거를 같이 놓고 봐야죠. 이게 이 기업의 악재만 없다 그러면 네. 다시 말해서 영업이익이 뭐 감소를 했다든가 내부적인 악재가 있다 그러면은 네. 지난번에 뭐 어떤 구설수에 있을 때 아마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다가 이제 그게 희석이 되고서 SM 올라가는 거나 뭐 똑같아요. 이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업종이 이거 올라갈 때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 네. 그 주식도 살펴보면 그렇죠.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올라가가지고 이거 엄청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새로 나중에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그래프가 달라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래프 되면 이제 한 7만 원, 6만 5천 원 여기가 그냥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다시 이 가격으로 떨어질 일이 거의 없을 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단기적으로는 한 6만 5천 원이면 저점이고 이제 8만 5천 원이면 고점이고 여기에서 이제 맴맴거리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하이브 같은 경우도 조금 많이 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38만 원, 39만 원 뭐 이 정도가 되면은 그러니까는 지금 SM은 지금 20의 이평선이 깨졌네요. 그렇죠. 아까 YG는 안 깨졌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보세요. 그냥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요것만 보면 되게 나쁘죠. 요것만. 네.
그런데 우리가 하이브나 SM이나 그 YG나 뭐 같은 쪽이니까는 네. 그걸 같이 세 개를 같이 놔두고서 보시라. 그러니까 요번에 그 메타버스 펀드라든가 네. 그 ETF에 이 기업이 빠지고 저거만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세 개 기업에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이브가 편입이 제일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주가가 요번에 제일 어쨌든 시가총액이 제일 크고 네.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게 편입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식이 제일 많이 올라간 거로 보이고 이거는 원래는 이제 매각설 때문에 여기서 그쵸. 이제 급등을 올랐죠. 했던 거죠, 이게. 더 올랐죠. 그래. 근데 어쨌든 많이 올라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좀 그 시청자분들이 인기 검색 종목 중 하나 불리던데 LG전자. 이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 왜요? 왜 다 아니. 설명해 주셨는데 이건 왜 아니, 모르시겠어요? 이거는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떨어지는 게 떨어진 이유가 없는데 왜 떨어졌어요? 실적도 그러니까 실적도 좋고 그러는데 네. 결국에는 안 산다는 얘기죠. 팔고서. 다시 말해서 뭐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도 고민인 게 그거예요. 보면 다 알거든요. 저게 네. 17만 원 뭐 이 정도 갔던 게 이게 대기업체 그리고 LG의 메인 주력 기업인데 네. 이거 실적도 좋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떨어져도 보통 떨어진 게 아니죠. 12만 원 밑에 떨어졌다는 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혹시 메인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메인? 메인. 그러니까 가전 이게 지금 우리가 가전이잖아요. 가전 LG전자가 물론 그 애플카하고 협업해가지고서 뭐 이 투자하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거 빼놓고서는 메인이 아니잖아요. 반도체라든가 그렇죠. 아니죠. 메타버스라든가 뭐 뭐 이런 것처럼. 스마트폰도 아니고.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메인이 아니라서 저렇게 빠지는 건가. 근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설득력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아무튼 안 사니까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메리트가 있어야지 살 텐데 네. 단순히 그냥 국내에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가전이라서 그런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설명할 길이 달리 없어요. 그래서 저도 설명을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네. 그러니까 이거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평상시에 저 종목에 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 저는 한 주도 안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왜 대형주가 우리나라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인데 네. 주가가 저렇게 터무니없이 빠지나 싶은 게 기대 심리 때문에 올라간 건가. 그때 17만 원 갔을 때. 근데 무슨 뭐 큰 사건이 있기 전에는 그 대형주가 그래 개별주처럼 그래 엄청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5만 원씩 빠졌으면 30% 정도 빠진 거네요. 고점. 그죠? 그렇죠. 17만 4천에서 11만 7천 원이. 그러니까 30% 정도 빠진데 지금 그래프 보면 더 나빠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턴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개파락한 거 아니에요. 개파락. 어이가 없나 어이가. 오늘 조금 매수가 들어와서 조금 거래량은 조금 늘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보면 참 설명할 필요 없네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요즘 관심 있는 키워드들과는 좀 관련이 없긴 하네요. 그렇죠. 메타버스도 아니고 그래서 반도체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2차 전지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애플카로 해가지고서 뭐 이제 차 전장 산업 네. 이제 우리가 그 가전만 알고 있다가 차 전장 산업에 네. 이제 뛰어든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기대 심리 때문에 올라가서 그런지.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뭐 따로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조금 뭐하더라고요.